네, 오늘 주제는 고개를 숙이고 밑을 보는 사업. 자, 애터미 사업은 고개를 숙이고 밑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고개를 들고 멀리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도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자, 우리 사업의 최고의 자본이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이 겸손이라는 걸 빼놓고 나면 아우 내가 두 번 다시 말하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한테 중요한 자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막 기고만장하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좀 눌려진 것 같아요. 더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힘들어하죠.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남성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조금 힘들어하겠죠. 그죠? 남자 사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어, 여성 사업자 분들만큼 좀 잘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연금성 소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뭐, 그럴듯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연금성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복제가 돼야 되고, 복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시기에 어떤 게 이제 그 해야 될 시기 또 해야 될 일이 있나. 그래서 처음에 사업했을 때랑 조금 진행됐을 때랑 또 성공자가 됐을 때랑 집중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소비자를 만드는 거, 고객 관리를 하는 거,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고객 관리했는 그 고객님과 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초대까지 이끌어내고 또 파트너가 되면서 또 거기서부터가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그 일들이 안 해봤던 일이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근데 어,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할만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어떻게 바꿔요? 이것을 나중에 언젠가는 안 하게 되는 것이 연금성 소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를 성공자가 돼서도 계속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끝이 있다는 거죠. 점점점 처음에 하던 일들이 비중이 줄어들고 줄어들다가 성공자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이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일을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하는 그 일들이 약간 허드렛 일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허드렛 일은 어때요? 허드렛 일은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부도 직업이잖아요. 집을 굉장히 잘 이렇게 가꾸고 하는 것들이 손이 많이 가고 정말 직업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집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밖에서 일하시는 또 가장도 제대로 또 역할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지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라든지 뭐 책 이런 이제 들으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5살 때부터 5살 이전에 자기 설거지, 또 자기 벗었던 옷 빨래통에 넣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놓은 거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자기 신발 정리하고 자기가 자기 칫솔에 치약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5살 되기 전에는 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다 해주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 하게 하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도 시키면은 또 하고 그죠? 다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올라가면은 이제 다림질까지 시켜야 된다고 하대요. 또 다림질도 시키면 엄마보다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예쁘니까 자기가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 해줘야 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계속 계속 가르치고 가르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스폰서님이 또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하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많이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다림질이 서툴다가도 한 번만 보면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 좀 구김이 있지만 이런 셔츠 같은 것들이 두세 번만 하면은 엄마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되 파트너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 정말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인 분들은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파트너가 할 일까지 넘어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하게끔 하는 것이 스폰서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복제를 위해서예요. 해내본 사람이 해낼 수 있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것이고 또 그 파트너가 해낸 사람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죠. 그랬을 때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는 그런 어, 무서운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다 해내보지 않은 스폰서는 변명을 대기 좋은 스폰서가 돼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별로 이유가 안 될 만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기 좋은 그런 스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해서 못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겨냈단 말이죠. 그런 스폰서에게는 감히 그런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고, 저 스폰서한테는 이런 거는 말 꺼내도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계속 때를 써요. 때를 쓰다가 들어주면은 이제 그 정도 때 쓰면은 들어주는구나 하고 이제 감이 생기잖아요, 아이가. 그러면서 그보다 더 이제 때를 쓰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안 해주려고 하다가 들어주면 때 쓰는 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만드는 일이 쉽진 않지만 그리고 그건 담대함이 필요해요. 음, 담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직스폰서일수록 어떠냐면
이 고기에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갈까 봐, 포기할까 봐. 하지만 스폰서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겁이 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잡고 가고 또 포기하면 또 잡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담대하게 할 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스폰서로서 그런 담력이 좀 필요해요. 팀장, 국장 넘어서서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인드는 내가 할 일, 허드렛 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일들을 다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면 또 만들지 뭐. 또 하지 뭐. 또 가입하고 또 찾아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스폰서 중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제가 안 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 파트너가 또 그 다음 대수의 파트너들을 가르쳐요. 그럼 내가 파트너가 뭐 5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한테 배워서 복제가 안 되는 방법으로 가르쳤는데 그 방법이 5명. 근데 그 5명한테도 또 5명 정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게 또 5명. 또 그 5명들에게 또 5명 하면 벌써 50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복제가 안 되겠구나.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말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쪽 맡아줄게, 한쪽 책임져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좌우를 해야 되는 것이 어, 우리가 해야 될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걸 초반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한쪽이 대박이 나면 스폰서가 그 파트너의 반대쪽을 해주는 게 아니죠. 자신의 반대쪽, 자신의 소실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한쪽이 대박이 터졌어요. 막 거기서 밑에서 막 매출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은 거기에서 또 후원할 곳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는 거기에 잘 되는 쪽으로만 계속 일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죠? 할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트너의 소실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거를 복제가 됐을 때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복제가 됐을 때 몇 대수 넘어가면 이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이다. 나중에 또 말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하면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가 나중에 아주 힘들어지는. 200만 원만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다가요. 200만 되고 나서 정말 제대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빠른 성공은 차분하게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두르는 거, 서두르면 빨리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두른다고 해서 빠르지만 않은 것 같아요. 서둘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성공을 빨리 하고 싶다면 어, 복제에 신경을 써야 돼요. 복제. 그래서 내가 기초적인 것들,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들, 그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차분차분하게 복제를 시키는 것들. 그렇게 했을 때 탄탄하게 그렇게 그런 분이 또 생겨나고 또 그런 분이 생겨나면서 진짜 빨라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건너뛰게 됐을 때는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스폰서가 막 더 빨리 하려고 자기가 바빠요. 이번에 그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정말 급하면 정말 급한 사람 잡고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급하다 보니까 파트너를 다 손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 시기가 있어요. 도와줄 시기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복제시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요. 무조건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복제. 자,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려면은 복제가 잘 돼야 돼요. 성공하고 나서 계속 더 바빠진다. 그러면 균형 잡힌 삶은 이루지 못해요. 터미널을 통해서. 자, 복제가 안 되는 것은 바이너리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 자, 우리가 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있죠.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정말 큰 단점이 뭐냐면 많은 라인을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봐도 되는 라인을 한 개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세 개 만들면 에메랄드가 되죠. 여섯 개 만들면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암에서 생계가 해결되려면 다이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여섯 라인을 독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토 판매사 되기 위한 한쪽 라인 정도를 여섯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섯 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완벽한 리더 중에 리더를 여섯 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손대지 않을 만큼의. 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애텀에서. 그런 분들 우리는 두 명만 나오면 되는데 여섯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복제가 안 되면요. 바이너리를 가지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이쪽에 A에 후원 가고 있으면 B, C, D 이쪽에 전부 다 취약해져요. 정말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면. 그런데 또 B에 후원 가면 A가 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잘해도 여섯 라인에서 또 여섯 라인이 펴지잖아요. 상상이 가나요? 여섯 라인에서 여섯 라인 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그 많은 곳을 어떻게 후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후원을 자기 직대로부터 그룹별로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후원 가면 이쪽이 약해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못 시키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제를 시키는 거에 집중을 했을 때 바이너리의 장점을 우리가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해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일들처럼 처음에 손이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일이 사실상 없어요. 못할 일이 사실상 없는데 대부분 스폰서가 가까이 있으면 어, 이것을 극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스폰서에 대한 후원에 대한 많은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생기면서 동시에 받아들여져요. 어떤 걸 받아들이냐면 아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점점 아이고 또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스폰서 가까이 있고 여건이 되게 좋으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만약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하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또 하소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그걸 극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리더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스폰서가 계시고 또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자분들은요. 스스로 내가 온실속 화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외롭다면 위를 보지 말고 밑에 새끼를 지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터미는 어떠냐면요. 음, 내
계보도를 펼치면서 내 산하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계보도가 약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보도를 키우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스폰서인 거죠. 그래서 그 파트너를 위한 스폰서가 스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어디 가서 미팅을 하게 되면 복작 할 만큼 내가 내 스폰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팀을 꾸려서 한 그룹을 형성해야겠다. 내가 항상 스폰서의 어떠한 그 팀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어, 당연하다는 듯이 스폰서에 참여를 하고 이랬다면 그것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독립해서 저렇게 어, 팀별로 해서 또 그 스폰서에 참여하지 않고 그 스폰서를 초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한다고 이제 스폰서를 아예 안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스폰서를 초대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나무에서 밑에 이렇게 잔디라든지 잡초가 안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늘이 아주 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또 다른 나무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어, 밑을 보는 사업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 모닝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